제13절 논, 생극, 선우, 분, 길흉 이걸 보겠습니다. 자, 생극 논하는데 뭘 논하냐? 생극이 선후 먼저냐 후이냐에 따라서 분 나뉜다. 길흉. 자, 생과 극이 이게 먼저 이루어지냐 나중에 이루어지느냐. 즉 각각 보면은 생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루어지냐 또는 극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이루어지냐 이 각각의 경우 수에 따라서 그 기륭 좋고 나쁨이 나뉘게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 이렇게 위치가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각의 것들이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에 따라서 이게 바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게 이렇게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막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게 기둥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보여져요.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신 월령. 월령 용신이죠. 월령이 용신인데, 즉, 월령의 용신을 짝배자죠. 짝을 짓는다. 이 사주. 사주로서 짝을 지으면, 진실로 또는 진실로 있게 된다. 뭐다? 매 글자. 각각의 글자. 매 글자마다의 생극이 있다. 그래서 기륭, 그 기륭을 나누게 된다. 우리가 사주 명리학의 기본이 뭐죠? 우리가 오행의 생극재화로서 이 사람의 운명을 보는 거잖아요. 그쵸? 재화로서 오행의 생극재화를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사주 운명을 감명하듯이 이 각각의 글자, 그렇죠? 이 사주에 각각의 8글자가 있는데 그 각각의 글자의 생과 극에 그걸로써 그걸 살펴서 흉한지 길한지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동, 생극. 자, 같은 이러한 생과 극이라 할지라도, 즉, 그러나 같은 생과 극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선후지간, 즉 먼저냐 나중이냐 그러한 그 간격에 먼저 생을 이고 먼저 극을 할 거냐 먼저 또는 후에 생을 할 거냐 후에 극이 이루어지냐 이러한 그 각각의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드디어 숫자죠. 드디어 분 나누게 됩니다. 뭘로 나누냐면 길흉자 길하고 흉하는 것으로 나누게 되니 더욱 글자죠. 더욱 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명을 이야기하는 지오야라 오묘함이 있다. 명의 오묘함을 이야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월령의 용신을 사주에 배합을 해보면 각 글자마다의 생과 극이 있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길하고 흉이 정해진다. 그리고 어떤 똑같은 생과 극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떤 게 먼저 생이 먼저냐 또는 극이 먼저냐 이런 순서에 의해서도 길함과 흉이 나뉘어지게 되니 그거를 동일하게 생과 극을 동일하게 해석해서 동일하게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선과 후에 그 시차에 따라서 선후에 따라서도 기륭이 바뀌게 된다. 같은 생이라도 기륭이 달라지고 후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또 기륭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선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또 부연을 설명할 테니까 보시면 자, 설하고 평지를 보시면 선후지희 자, 먼저와 후에 지위 그러한 자리죠. 자리의 위치. 그렇죠? 먼저냐 후냐 그러한 위치는 최위 기뇨 가장 기뇨한 것이 된다. 기뇨는 뭐죠? 핵심, 중요한 거죠. 중요하다, 기뇨하다, 중요한 것이 된다. 유동차, 팔계자 이러한 동일한 이러한 8개의 글자가 있다. 그런데 이 제차 위길 여기에 있으면 길하게 되고 제피 위길 저쪽에 있으면 흉하게 된다. 같은 글자라 할지라도 8개 글자가 자 우리 사주가 자 연, 월, 일, 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8개의 글자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어느 게 먼저 오느냐에 따라서 흉이 달라지고 또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다. 어느 위치에 기준했을 때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 길하고 또 이쪽에 있으면 흉하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는 제차 가용 여기에 있으면 가용 쓸 수가 있고 제피 불가용 저쪽에 있으면 쓸 수가 없다. 같은 글자라도 그렇다는 거죠. 불가용자 그래서 빈부 귀천 수요 가난하고 부자이고 귀하고 천하고 그 다음에 오래 살고 요절하고 이런 것들은 자 절연 절자가 뭐냐면 끊을 절자래요. 끊을 절 그래서 끊는다. 우리가 절각이란 말도 있죠. 사주용어 중에 절각. 그래서 어쨌든 절연하면은 분명하게 맺고 끊음이 있는 거죠. 칼로 자르는 듯이 확 잘리는 거. 그래서 절연, 부동. 자, 이런 것들이 칼로 나누듯이 똑같이 않다는 거죠. 차, 중, 이러한 것 중에 변화는 무정. 어떠한 이러한 것 중에 변화가 무정. 정해져 있지 않으니 뭐뭐가 아니다. 정식은 뭐죠? 정해져 있는 공식으로서 가히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 해석할 때 이게 딱 공식에 하나의 공식화해가지고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딱 해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이게 자리가 같은 글자라도 이게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이 다르게 된단 말이죠. 뒤에서 사주를 가지고 명시를 가지고 설명이 될 텐데 어쨌든 자리에 어떤 글자 동일한 글자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는 그게 먼저 나오는 거냐 자 먼저 나오는 것은 여기겠죠. 선 여기는 후겠죠. 그래서 이 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쪽에 나오느냐 또는 이쪽에 나오냐 이쪽에 나오면 선이겠죠. 두 개를 비교해 봐서 이쪽에 나오면 선이고 또 비교해도 여기면 이게 선이고 이게 후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가 먼저 나오고 어떤 게 뒤에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명조를 갖고 해석이 뒤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사주 팔자 8가구를 논하는데 그 같은 글자라도 하더라도 위치하고 있는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또는 먼저 나오냐 뒤에 나오냐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선후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후지가 최위 기뇨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선후기뇨 선후지위가 최위 기뇨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대개 또는 일반적으로 생극제화가 관기식. 자, 정관은 뭘 싫어해요? 상관을 싫어해요. 왜요? 상관은 관을 극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성은 기재 등. 인성은 재성을 싫어해요. 왜 그렇죠? 재극인하죠. 나를 극을 하는 거죠. 관을 망치는 상관이나 인성을 망치는 재성이 오면 다들 뭐예요?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어리석을 매가 있고 어리석을 태가 있는데 태로 읽은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법야라. 왜냐하면 중국에 보면 따이거든요. 따이. 그래서 태의 중국 발음이라고 본다고 하면 태법야라. 이러한 것들 모두 고리타분한 미련한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일률적으로 상관이 오면 무조건 나빠. 또는 재성이 오면 무조건 재성이 오면 인성을 무조건 구박을 하니까 극을 하니까 무조건 나빠. 이렇게 볼 게 아니 그렇게 일률적으로 보는 것은 뭐다? 아주 구닥다리 낡은 그러한 어리석은 관법이라는 거죠. 먼저 그렇게 하지 말고 선후 정서 먼저와 후에 그 정서가 뭐죠? 여기서는 보면 단계, 절차, 프로시저요. 그러니까 선후에 그 어느 게 먼저 오고 어느 게 뒤에 오느냐 그러한 선후의 단계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따져봐야만 그런 즉 활법야라. 활법 뭐예요? 살아있는 법이라는 거죠. 유동성 있게 해석하는 거예요. 유통성 있게 해석하는 거죠. 융통성 있게 살아있는 법이에요. 죽은 법이 아니라. 자, 기계적으로 재성이면 무조건 인성을 극을 하기 때문에 나빠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거를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극인인 재성이 오면
인성이 있으면 제그기를 해버리면 나쁘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내가 재성을 누른다고 하면 괜찮죠. 내가 신강해주고 내가 몸이 약한데 내가 신약한데 인성이 나를 생해주고 그래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강해짐으로써 재성을 누른다. 재성은 뭐죠? 내가 신강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따져야지 재성이 오면 인성은 무조건 깨진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논할 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후정서, 이 먼저와 뒤를 이게 질서 또는 그러한 것을 살펴보고 그래야만 그런 것들을 살아있게 융통성 있게 해석할 수 있다. 활법이라는 거죠. 보법 가설. 자, 태법 가설. 태법은 태법 가설. 자, 태법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런데 활법 무종설기. 활법으로는 즉 이 활법으로는 무종 따라감이 없어요. 설기 설명해서 일으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법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데 활법으로는 설명이 안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보법은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A 나오면 무조건 B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게 뭐죠? 이거는 태법인 거죠. 이 태법. 그래서 이게 기계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설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선후 질서를 따지고 한다고 하면 이게 해석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 활법은 무종 없어요. 정석됨이 없어요. 뭐다? 설명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석성이 없다. 그래서 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어떤 기계적으로 딱 정해놓은 그러한 기계적 해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명지 신이 들어서 명지 그것을 밝혀야 된다. 신명나게 밝혀야 된다. 그 말이죠. 신명하게 밝혀야 됐니? 밝히는 것은 존호기힌. 호는 어디에죠? 자, 어디에 존 있다. 기인 그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자, 로봇이 사주를 해석하면은 A와 B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주 8글자의 위치와 먼저냐 뒤냐 이러한 선후 관계를 다 따져서 해석을 하려면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사람이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나와야 되죠. 신명이 있어야 되죠. 뭔가 신기가 발동해야 되죠. 그래야만 탁탁 잘 맞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 오로지 그 사주를 보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제어, 학자 그래서 이것을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 있을제 어죠? 학자 배우는 사람에게 배움에 있어서는 숙식 읽을 숙자죠. 그 다음에 읽도록 습하게 연습하는 거 뭐죠? 이거는 숙련이죠. 숙련되게 해석 훈련하는 거죠. 자오 스스로 깨달을자죠. 스스로 깨달을 이 뿐이다. 깨달음에 있을 뿐이다. 깨달아야 할 뿐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사주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잘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숙련되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된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볼 때 명리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약간 다음에 뭐죠? 신기 이게 있어야 되죠. 뭐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련을 통해서 뭔가 촉이 좀 발달해야 되는 거죠. 명리학을 공부해가지고 사주 그대로 해석하면 다 맞다고 하면 이거는 그다음 또 명리학 이론도 다 보는마다 사람 다 관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보는마다 다 관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다고 할 수도 없지만 일단 어떤 정해진 룰이 있다고 할 때 해석의 방법이 있다고 정해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나? 그 이상 플러스 알파는 뭐다? 이러한 수련에 의한 신기. 이게 보면 자 숙습 충분히 스스로 숙련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오 자기가 깨차죠. 어떤 이치를 그런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일정한 단계 이상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자, 명제를 볼까요? 자, 비영신일주예요. 비영신일주. 저도 비영신일주입니다. 비영신일주인데 진월이죠. 술이죠. 임수가 7살이죠. 병
자, 칠살이 신금이 신자진도 수국이 되네요. 진술 충도하고. 자, 보겠습니다. 여, 비인, 천저. 비자는 낮을 비자죠. 낮을 비, 더러울 비. 비인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말이 되겠죠. 비인, 천저. 자, 나의, 이제 나겠죠. 나의 천한 명조에서 예를 들면, 그 말이죠. 이게 누구죠? 설하고 선생이죠. 설하고. 명리학의 대가인 설하고 선생이 스스로를 낮춰 부른 거죠. 여 비인 천조, 내 명조와 같이 천한 그러한 명조에서가 어떻게 되냐면 병술, 임진, 병신, 병신 일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생어, 청명, 후 일일. 자, 진은 뭐죠? 청명, 진토성이 뭐가 있어요? 을, 개, 무가 있죠. 그래서 을이 뭐냐면 청명, 지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청명 후 1일. 청명이 지나고 나서 하루 만에 태어난 거죠. 이 달이 된 거죠. 이때 진울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을목, 여기, 가용. 그래서 을목이 쓸 수 있다. 을목에 여기를 쓸 수 있다. 이인화살. 자, 인성으로서. 인성이 뭐였죠? 병화에게 인성은 을목이죠. 을목이 인성이죠. 인성으로서 그 다음에 화살, 칠살에 화하는 거죠. 화라는 건 뭐죠? 우리가 화라고 하는 것은 설기시킨다고 하면 돼요. 살이 뭐죠? 자, 임수예요. 자, 임수. 그래서 임수를 수생목으로 이 을목이 빨아들여요. 물을. 자, 임수는 병화에게 있어서 칠살이에요. 그 다음에 신금 있고 신자진 수국이기 때문에 신금 칠살의 기운이 왕하죠. 그러니까 이 칠살의 기운을 빼줘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흘러가면 좋죠. 그래서 이 인성, 을목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거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가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인 화살하면 인성으로서, 즉 인성, 을목으로서 화살, 칠살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자, 견, 명감 이 명감을 보라는 것 같은데 금년 올해에 자, 개, 지명 지명이 뭐죠? 우리가 지천명이 몇 살이죠? 50살이죠. 50살 지천명 50에 이르러서 올해 50에 이르러서 약 만약에 생제 청명 12일 후 만약에 청명이 지나고 12일 후에 태어났다고 하면 그때는 뭐냐면 이제 무토가 토왕용사, 토가 왕하고 용사하게 된다. 그죠? 토가 왕하고 용사하게 된다. 그러면 즉 비차론 이와 같이 논하지 않는다. 자, 같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같은 진월이라도 자, 진은 9, 3, 18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진을 개, 무 이렇게 나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2일 맞긴 하네요. 찾아보세요. 틀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게 을목은 청명이 지나고 나서 되는데 청명이 10일 지나고 나면 무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청명이 지나고 하루 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을목에 을목이 지금 여기죠. 이 을목의 기운을 받아서 자, 수생목 칠살의 기운을 수생목으로 설계시켜서 목생화로 이렇게 병화를 생해 주는데 만약에 청명이 지나고 나서 12일 태어났다면 요 영역이 아니고 이 무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을목과 무토를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이걸 보면 앞에 써놔야 되겠네요. 자, 앞에 뭐였죠? 병신 칠살 있고 진토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앞에가 잠깐만요. 병술 자, 이분하고 자, 병술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설하고 선생 명조인데 병술, 병신, 임진 자리만 바뀌었죠. 이게 이렇게 이것만 좀 서로 바뀌었어요. 자리가. 자, 어떻게 해석하냐. 이게 보면 병화가 신금,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병 신자진 수국이죠. 자, 술. 여기 칠살의 임수가 엄청 강하죠, 여기는. 왜냐하면 신자진 수국이기 때문에 강하잖아요. 병화는 약하죠. 병화는 생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신 속에는 신, 무, 임, 경이 있기 때문에 병화에게 일간에 도움이 되는 생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죠. 오히려 이거는 더 뭐 별로 내세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뭐라고 나오나 보겠습니다. 이거를 남겨도 돼서 제가 지우질 않습니다. 자, 보시면 사친모갑. 여기 사자는 이제 그 집사자예요. 집사. 그러니까 내 집안의 친척인 모갑, 어떤 사람의 모갑이라고 하는 아무개의 명조다. 내 집안 사람의 누구누구의 명조다. 그 말이죠. 위, 병술, 병신, 임진 이렇게 명조가 되는데 팔계자, 완전, 상동 똑같죠? 병술, 병신, 임진 다 8개 글자가 똑같잖아요. 자, 8개 글자가 동일하다. 이 명조가 동일하다. 그런데 이 생어 7월. 자, 여기는 뭐예요?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신유술 7월에 태어났고요. 자, 이거는 진이니까 뭐예요? 3월에 태어났어요. 그렇죠? 태어난 달이 달라요. 그래서 을목유수. 자, 여기는 을목이 없죠. 여기서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뭐다? 휴수고 불능위용, 용신이 쓸 수 없다. 아까 여기서 뭐였어요? 진토 속에 뭐죠? 을목이 있어서 수기운, 칠살의 기운을 빼가지고 목생화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걸 쓸 수가 없죠. 을목이 없죠. 자, 신 뭐가 있어요? 무임경. 을목 자체가 없어요. 지장간에. 제당살. 자, 제성이 뭐냐면 신금이죠. 신금이 어떻게 돼요? 칠살과 무리를 이죠. 금생수. 그리고 신자진 수국도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당살, 제성이 칠살과 무리를 이루어서 자 수국화로 나를 극을 하죠. 이 공신, 나를 극을 한다. 나를 공격한다. 그렇죠? 내 재성이 신금이 칠살, 임수를 생해줘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즉, 내 돈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한테 군자금을 대주는 거죠. 속 터지고 환장을 그러시죠. 그래서 청년 여절, 일찍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 여절했다. 차기 일례이. 이것은 그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8글자가, 사주가 8글자가 동일하면 사주가 동일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요지는 그렇지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뭐다? 자리.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지위가 중요한 거죠. 위치. 어느 자리에 속해 있냐. 자, 진토와 신진은 다르죠. 자리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 후와 선. 어느 게, 이게 선과 후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선과 후를 잘 살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용의 키포인트는 뭐다? 사주 8글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기계처럼 동일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그 글자가 차지하고 있는 매 글자의 위치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할 때 선이 되냐 후가 되냐 선후가 중요한 것에 따라서 사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주의 선후 때문에 오묘함이 생기고 그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뭐다? 활법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 사람이 신기가 작동해서 이런 것을 밝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